우리 신정환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장애인 탈시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선택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인 시설 폐쇄 방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지난 8월에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상복을 입고 울부짖으면서 호소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참으로 어려운 자리일 텐데 용기를 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정환 참고인님, 오늘 그 탈시설과 관련해서 싶은 말씀 조금 시간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부모의 엄마입니다. 중증발달 장애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주변에 피해를 줄까 노심초사하며 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중증발달 장애인을 케어하다 보면 다른 가족들은 돌볼 수 없고 경제활동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모두가 살아가야 하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오죽하면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겠습니까? 지역사회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 장애인만을 압박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까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시설 설치와 입소를 막고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현 정책에 도전적 행동이 심한 우리 아이들, 선생님, 가족 시설이 함께 사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성을 나타내는 장애인들이 태소 압박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2만 9천 명의 정원을 20년에 걸쳐 2천 명으로 줄여 자립지원주택으로 가게 된다고 해서 발달 장애인들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장애인들도 살기 힘든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시설거주 장애인 부모 중에는 탈시설에 찬성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설 입소에 대해 문의하는 부모가 더 많습니다. 탈시설 희망 비율은 실제 2.8%에 불과하며 표본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국가에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며 부모,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중증 아이들은 부모들의 선택권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부모들의 결정권이 무시당한 불공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에서는 정부의 정원 축소 등을 권장하기 입소 대기자의 의미가 없다고 봐 입소 문의가 와도 접소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현 정책에 대해 안내 설명하면 입소 문의한 부모 가족들은 화를 내며 욕까지 하며 간다고 합니다.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거꾸로 공무원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아픔을 의원님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누가 자녀를 시설에 위탁하겠습니까? 부모에서 파악한 입소 대기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저희하고는 안 맞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발달 장애인들끼리 서로 친구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시설의 환경, 시설의 프로그램을 의원님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도 엄두가 안 나 하지 못하는 장애인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의료, 재활치료, 생활지원, 영양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넘게 함께 지내며 서로를 가족이라고 의지하고 집에서 하던 문제 행동이 없어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시설들은 옛날의 시설만 보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설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존엄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장관님과 의원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거주시설에서 한 18년을 살고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몇 개 골라왔어요. 아이가 이런 거를 18년씩 갖고 삽니다. 다 떨어진 이불을 잘라요. 그리고 못 버리게 합니다. 침대에 패드를 못 갑니다. 과일 바구니 싼 노란 그 보재기를 깔고 잡니다. 강박 증세예요. 의자는 나무 의자로 진작 바꿔주었습니다. 다 뜯어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손톱 발톱을 물어뜯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런 아이들을 밖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가위가 뭔지 라이터가 뭔지
자기 옷도 지금 다 자르고 삽니다. 그리고 다 뜯어진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면 재활원에서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이 왜 아이를 그지같이 해놓고 있냐 그러면 설명을 장황하게 설명한답니다. 이 아이들의 강박 증세가 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 떨어진 옷을 못 입게 하면 잘라서 입습니다. 이런 새 것도 못 입는 이 불쌍한 아이들, 좋은 것도 모르고 불쌍하게 사는 아이들을 제발 시설에 오셔서 전수조사해서 이런 아이들은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자유를 주십시오. 탈시설을 하든지 시설을 남는지 그거는 부모의 선택권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로드맵은 장애인이 자기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장애인이 강제 퇴소하거나 또 혹은 강제 폐쇄하거나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탈시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 우려하신 대로 이게 부모에게 그런 돌봄을 전가하는 그런 사례가 다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3년 동안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애인이 가능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시설에서도 버거워해서 정신병원을 3개월씩 들락날락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자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로드맵에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쓴 건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쓴 건지 모호합니다. 그거를 명백하게 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딱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로드맵에는 전국 거주시설 부모회가 이용하는 거주시설은 전수조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까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그 숫자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전수조사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자기 결정권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 의견을 대신 물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탈시설 문제가 국제적으로 갖는 이제 일반적인 선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발달장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굉장히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익히 아는 바이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위원장실에 많은 어머니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위로하고 근데 참 가슴 아팠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데도 이제 가령 지금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탈시설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콩콩 내려앉아가지고 막 가슴이 뛴다 그러고 울고 가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참 후보들한테도 여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개별 사정에 대한 건 조금 더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요. 실제 현재 존재하는 부분이 추가로 되지 않거나 줄여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저희가 정책을 이제 가다듬고 특히나 홍보를 해서 불필요한 우려가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 이후로 좀 더 노력을 서로 같이 했으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도 그런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가 큰 방향에 공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해도 되는 거죠, 장관님? 네, 그렇게 해서 네. 저희도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받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